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문항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천문항해를 공부하기 앞서서 우린 이번 시간에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천문항해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공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죠. 천부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전에 천문항해는 무척이나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한문을 공부하기 전에 어떤 걸 알아야 할까요? 선생님, 오늘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려운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방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방위표라는 건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위쪽을 북쪽이라고 했습니다. 이 북쪽은 북극을 가리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북쪽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남극을 가리키고 있는 쪽이 남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쪽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북쪽을 등지고 있는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북쪽을 등지고 있는 곳이 남쪽입니다. 남쪽은 남극을 가리키는 쪽이기도 하지만 북극을 등진 쪽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동쪽이죠. 근데 이 동쪽의 의미를 북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동쪽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동쪽을 등졌을 때는 등진 곳은 서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왜 설명을 했냐면 우리는 이제 북쪽의 방향만 찾으면 사방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천문학을 공부할 때 기준점인 이 북쪽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제를 푸실 학생들은 잠깐 정지하고,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잠깐 정지하고 문제를 풀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길 바랍니다. 만일 여기가 북쪽이라면 여기는 어딜까요? 자, 대부분 학생 맞췄죠? 남쪽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동쪽 아니면 서쪽이겠죠? 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방향 감각이 좋아서 다 맞출 수 있죠. 동쪽입니다. 북쪽에서 오른쪽, 동쪽을 등지고 있으면 서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방위에 대하여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개념들을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가리키는 방향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회전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전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 시계입니다. 시계가 있어요. 여기 12시, 그리고 여기가 6시 이렇게 되죠. 3시, 9시. 시계 초침, 분침, 시침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이 방향으로 움직이죠. 시계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다 해서 이건 시계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것은 시계 분침, 시침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이라고 해서 시계 반대 방향, 즉 반시계 방향이라고 합니다. 쉽죠? 당연한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만일 물체의 방향이 북쪽, 동쪽, 남쪽으로 이동했다면 이것은 어디 방향일까요? 네, 시계 방향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체가 서쪽, 남쪽, 동쪽으로 회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물체는 어디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까요? 네, 반시계 방향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문제 더. 만일 그러면 동쪽, 북쪽, 서쪽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물체는 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위와 방향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 개념들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을 다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수 없지만 이 개념들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구라는 녀석은 우리 천문학법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죠. 먼저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교과서는 천구란 편의상 중심이 지구의 중심과 같고 반지름이 무한대에 있는 구를 가상하여 모든 천체가 구면에 붙어 있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라고 나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어렵게 이야기는 하죠. 수업을 듣고 나서 천구의 개념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지구라는 녀석은요, 우주에서 바라보면 태양계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태양이 있고요. 태양에서 가까운 순으로 행성을 읽어보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대왕성. 자, 이렇게가 태양계 행성이죠. 선생님이 뭐 지구가 태양계 행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지구에는요, 이 우주에는요, 이런 태양계 행성처럼 무수히 큰 행성의 조합, 이런 게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우주라는 공간은 정말 무한한 공간이고요. 우주에는 이 행성 말고도 여러 가지 별들이 떠다녀요. 지구 주위를 도는 달도 있고요. 이게 다른 태양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주라는 공간은 정말로 무한한 공간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은요, 먼지 한 톨보다 작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주라는 공간이 넓은지, 그리고 우주라는 공간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다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얘는 다리고.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죠, 여기에.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눈에는 우주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우주라는 공간은 무수히 넓고, 그런데 지구에서 바라본 우주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지만 지구에는 별도 있고 태양, 달, 행성, 다 합해서 천체라고 하는데, 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천체가 있고, 그러한 천체들을 지구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지구에서 보면요, 낮에는 태양의 밝은 빛 때문에 안 보일 뿐이고 결국에는 이제 하늘이 존재하고요. 밤에는 깜깜한 밤에 하나의 흰색 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지구에서 관측하는 이 우주는요, 하나의 하늘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가까운 이 달도
결국에는 하늘에 떠 있고 멀리 있는 뭐 안드로메다 행성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드로메다 행성이 밤하늘에 떠 있다면 그것 역시 밤하늘이라는 이 공면에 붙어 있다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지구가 있으면 이런 공면체로 지구가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이 공면체 위에 지구에서 관측한 수많은 천체들이 이 하나의 구에 붙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지구에서는요, 뭐 여기는 달도 붙어 있고요, 태양도 붙어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 한 공간의 한 면, 결국에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하늘, 또 밤하늘 또는 낮에 태양이 떠 있는 하늘, 그러한 공간을 가상으로 해서 만들어내서 결국 우리 눈에 보였을 때는 검은 뭐 도화지에 흰색 점처럼밖에 안 보이니까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하자. 실제로는 우주에서 실제적인 지구와의 거리는 다 다르지만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결국 밤하늘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붙어서 보이지 않느냐. 이런 가정을 통해서 나온 개념이 천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천구란 편의상 중심이 지구와 같고 반지름이 무한대인 구이다. 그리고 모든 천체가 이 구면에 붙어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자, 이제 이해가십니까? 모든 천체가 결국에는 이 무한대라는, 결국 닿을 수 없는 거리, 이 무한대라는 어떠한 거리, 반지름을 가진 이 공면에 붙어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가정을 두고 만들어낸 것이 천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느끼지 못하지만 우주에서 바라본 우리들은요,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수업한 여러분들, 여기 가만히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도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지구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지축이라는 걸 가집니다. 지구 자전의 회전 중심 축, 이것을 바로 지축이라고 하는데, 이 지축의 끝을 북극이라고 했었죠. 지축의 남쪽 끝을 남극이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지구는 지축을 가지고 자전합니다. 지구가 어떻게 자전한다? 지구는 어떻게 자전한다? 어떻게 자전하냐면요, 먼저 시계 방향일까? 반시계 방향일까요? 여러분들 아직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이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반시계 방향.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지구의 자전을 느낄 수 없어요. 선생님 느낀 적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외워야 되겠죠. 쉽게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손을 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지축에 올립니다. 지축이 북극을 가리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을 감아봐요. 그러면 이 나머지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 이 방향이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 즉 반시계 방향입니다. 다시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나머지 시손가락을 감는데 이 감기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고요.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 그리고요, 지구는 어떤 속도로, 어떤 속도로 자전하고 있을까요? 아직 이것도 수업 안 했으니까. 자,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합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셨겠죠? 자, 하루에 한 바퀴래요. 하루는 24시간이죠.
한 바퀴는 360도죠. 그러면 1시간에 과연 얼마나 회전하고 있을까? 양변에 24를 나눠볼게요. 자, 1시간에 15도씩 회전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 와중에도 지구가 자전했다. 30분 정도 수업을 들었으면 7.5도 정도 자전하고 있겠네요. 좀 신기하죠?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없지만 지구는 혼자서 열심히 자전하고 있었구나. 자, 다음으로는 상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방학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고향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창밖을 내다봐요. 네. 고속도로에는요, 양쪽에 가로수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버스가 여러분들은 버스에 가만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지만 이 버스는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그런데 간혹 버스가 쭉 달리다 보면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내가 가는 건지 이 가로수가 뒤로 움직이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멈춰 있는데 여러분들 태우고 있는 버스가 움직이는 거니까 가로수가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움직임이에요. 나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관측자인 여러분들 기준에서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곱보기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러한 상대적인 움직임이 지구 자전과 만나면 지구와 천구의 관계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천구상에는 무수히 많은 별이 떠 있다고 했고요.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만약 이 천구에 있는 천체들이 멈춰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구가 반시계 방향 자전한다면 여기 있던 별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했다. 그러면 이 별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반대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천체는요, 한 바퀴 돌았다.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떠 있는 별이었다면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 네. 왜냐? 버스에서 가만히 타고 있을 때 창밖을 바라본 것처럼 천구에 떠 있는 천체들이 멈춰있고 이 지구가 자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구 위에서 바라볼 때 상대적으로 이 별들이 움직인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해 갔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 지구고 이 교실, 선생님 둘러싸고 있는 교실이 천체라고 한다면 보십시오. 선생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어. 선생님 가만히 있는데 교실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네? 막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궁금하다면 수업을 듣다 일어서서 방의 가운데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돈다 생각하면 여러분 눈에는 물체들이 반대 방향, 여러분이 돌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체들이 움직이더라. 하루에 천구 한 바퀴씩. 어떻게? 이것을 바로 천체의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천체의 일주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배워볼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복습해볼까요? 우리 방위 그리고 방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 알고 있어야 수업을 더 쉽게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천구의 개념이 무엇인지
방대하게 우주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구는 자전한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얼만큼 어느 방향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한 지구의 움직임 때문에 이 천체에 떠 있는 별은 상대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네,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천구에 붙어 있는 천체들은 시계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모습을 보이더라. 겉보기입니다. 관측자 기준에서 말이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과제를 하나 내줄까 해요. 자, 이 천문학을 공부하게 됐으면 여러분들 천구의 개념을 활용한 앱이 있어요. 어떤 앱이냐면 스타워크 2 앱입니다. 이 앱은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지만 일단 다운받고 나서 무료 체험하기로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뭐 돈 주고 절대 사지 마세요. 뭐 개인이 뭐 결정하는 겁니다.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고 무료 체험으로. 이 앱은요, GPS를 인식해서 여러분들 위치에서 어떤 천체들이 떠다니고 있는지, 뭐 밤이라도 도시에서는 밝은 빛이 밝아서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태양빛이 밝아서 태양의 뒤에 숨어있는 빛이 안 보여요. 하지만 그런 게 존재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스타워크 앱에서는 GPS를 관측해서 관측자의 시야에 보이는 천구에 떠다니는 천체들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스타워크 2 앱을 한번 다운받아서 재밌게 가지고 놀아보세요. 천문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앱이 더 재밌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